세무사를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 치자연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주식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 했었죠? 일단은 상장 주식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렇죠. 대주주 요건들 대주주 요건 살펴봤었고, 얘기했고, 주식을 이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IPO 한다든지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대주주 요건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얘기했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대주주 과세관청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네. 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세무서에서 어떻게 대주주니까 소명해라 라고 자료가 나오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객님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의 변동 내역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파악하는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것이 있어요. 네,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는 양식인데 그거는 그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도 표시가 되고 주주들이 누가 있고 이 주주가 기초, 기준, 기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변동이 있는지를 적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각 주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지배주주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든 주주를 포함하지는 않고 네. 대주주라든지 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그 내역이 제출이 되는데 기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 지배주주들의 주식 변동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예요. 네. 게다가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반드시 확인을 이제 신고하실 때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주주 변동이 있었나요? 이렇게 꼭 챙기게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보고 세무사에서는 이제 이런 지배주주들의 변동 내역이 있었구나 확인하고 변동 내역이 있었는데 양도세 신고 대상인데 왜 안 했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또 이 자료 말고 또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또 있잖아요.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더 이제 관련이 되는 서식일 것 같은데 실질 주주 명부라는 주주 명부 폐쇄에 관련된 거가 이제 내용이 좀 기죠. 기네요. 이름이 좀 어렵군요. 발음이. 실질 주주 명부. 이게 어떤 거죠? 일단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제 주주 명부라는 게 원래는 있을 건데 이제 법인이 주식을 배당하거나 이럴 때는 그 날짜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드는 날이 있어요. 그 주주 명부를 그날은 폐쇄하겠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주식을 예탁원에 예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권리가 발생됐을 때 뭔가 주주들한테 무엇을 주어야 할 때 배당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회사가 제출한 실질 주주명부 내용에 따라서 예탁원에 배당을 주면 예탁원은 그 주주명부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뿌려줘요. 그래서 이런 명부를 실질 주주명부라고 하는데 요 내용이 명부가 확정될 때, 폐쇄될 때마다 예탁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배당을 주기 위해서 그 기준에 가지고 있는 주주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보통은 이 주주명부 폐쇄가 어떨 때 일어나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배당할 때 그리고 합병이나 이런 사유로 그 날에 주주를 확정해야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또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중에도 주주명부가 폐쇄가 돼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꼭 확정을 하고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또 확정을 하니까 그러면 세무사에서는 그런 시점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때랑 이때의 주식 수량의 차이가 있으면 혹시 줄었으면 양도를 한 거니까 혹시 이 줄은 수량만큼 양도세 신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예탁원에서 제출하는 주주 명부 자료 확인할 수 있고 또 2017년부터 또 생긴 게 있죠.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대주주에 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어요. 2017년에 개정돼서 2018년부터 자료 제출을 수집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자료를 내는 거예요. 네, 증권회사가 이 사람들의 이 종목에 대해서 입고, 출고, 매도 이런 수량, 잔액 이런 것들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주요 주주가 있으면 그 주요 주주랑 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까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통 한 가족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대주주를 판정하시고 양도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이 대주주가 좀 타이트해지고 있고 그 뒷받침하는 정보 수집 능력도 날이 갈수록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시는 구독자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예 대주주 요건을 좀 피할 수 있게 주식 관리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대주주가 됐다라고 하면 세금 신고를 제때 하는 게 또 하나의 네. 절세의 지름길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범위도 50억, 100억 이렇게 컸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들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15억, 또 이제 좀 있으면 10억, 또 있으면 3억, 그리고 이제 3억까지 줄어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을 다 과세로 전환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 하시는 것보다는 세금을 고려한 투자를 네, 하셔야 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한 세금은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쌤 누나 쌤 언니들이 개정되거나 바뀌는 부분들을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친절한 AS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